들어오나? 준비하시고, 짠. 시작한다. 실제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 다음 PD들 하는 거 봐야지. 행정 2편 이제 4장 6절 들어왔어요. 행정사법인데요. 그 앞에 큰 제목은 뭐냐면, 사회 형식에 의한 그 행정작용인데,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행정이죠. 근데 그 수단으로 동원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행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가 뭐냐면,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다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행위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해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위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법적인 행위는 다시 뭐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가 있고,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인데,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를 사법행위라고 그래요. 대체로는 행정의 목적. 행정의 목적은 우선 잘 알다시피 이제 공공의 공리를 정진하거나 또 국가 안전 보장, 또는 질서 유지, 위험의 예방, 뭐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 게 대체로는 이제 법적인 적용이 많고, 또 대체로는 공법행위가 많지만 언제나 공법적인 수단이나 형식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작용 중에는 이미 우리가 배웠다시피 국고행위와 직행위처럼 행정의 목적을 사법의 형식, 사법의 형식이라서 뭐냐면 뭐 계약 같은, 사법상의 계약 같은 그러한 형식을 이용해서 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냥 그런 내용 중에 이제 큰 내용을 공부하는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사법이거든요. 자, 이제 먼저 행정사법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법이 뭐냐라는 얘기 들어가기 전에 행정의 목적. 행정의 목적이 나오는데, 행정 목적. 이게 뭐겠어요, 이제? 뭐, 공익 실현이죠. 이라는 공익을, 이라는 실현하는 적입니다. 이런 행정의 목적은 이제 뭐냐면, 사법의 형식으로. 그게 이제 조세, 부가, 처분 같은 공부 형식이 아니고, 이러한 사법의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은 요거 수단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사법의 형식으로 하는데, 사법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법의 형식에 의해서 그 행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는 것도 있고요. 이래서 얘기 시에 나오는 거예요. 또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것도 있어요. 간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거겠죠.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쓸 복사용지를 산다. 그 복사용지 산다고 해가지고 바로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복사용지를 사용해서 공무원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에서 행정의 목적 이게 달성되겠죠. 그런 어떤 이제 근데 그것이 바로 복사용지를 사거나 또는 군인들에게 줄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배추를 사는 이런 행위는 간접적으로 달성되는 거죠. 이걸 뭐라 뭐냐? 국고행위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공부했냐면 우리가 1편 제3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1편 제3장 1절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의 목적은 사회 형식으로 직접 달성하는 건 어떤 거냐? 직접 달성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국가가 예를 들면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정진하는 것을 복리의 정진인데, 복리후생을 정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수도 공급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물이 좋은 데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다 우물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버지가 교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대도시 대구 같은 데서 한 5년 살다가 또 옛날에는 또 다시 또 로테이션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광역시 지방자치가 시행됐지만 그 당시에는 경상북도 대구시였기 때문에 다시 대구시 가는 외곽 지역으로 3급지나 2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시골로 갑니다. 그럼 시골로 가게 되면 그게 우물이 있는데 물 사정이 안 좋은 동네는요, 여름 같은 때는 물이 너무 귀하니까 막 줄을 서가 있으니까 밤에 늦게 가는 거야. 좀 덜 기다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가지고 물찌개에 지고 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라는 것은 도시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돗물을 먹으면 우리 하얘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저는 먹어도 이게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를 공급하는 거는 공기업 작용으로서 복리행정의 핵심인데요. 이러한 상수도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야, 형식을. 사실은 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 의무교육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비강제적인 방법도 있겠고요. 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물론 선택할 수 있어요. 권력적인 방법도 있고 비권력적인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것을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할 때 먹은 사람에게 그냥 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세금으로 충당해서 공짜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걸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어떤 게 좋겠나? 뭐 사람들 먹기 싫은데 그 집에다가 무조건 수돗물을 강제적으로 하루에 뭐 10리터씩 또는 뭐 10톤씩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사람이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럼 많이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다 충당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급적이면 그 수돗물을 이제 먹은 사람들이 그냥 내는 게 안 좋겠나. 그 결과적으로 뭐냐 수돗물 먹고 안 먹고도 지 마음이고 먹으면 먹은 만큼 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생수를 돈으로 주고 받는 거, 생수나 우유 같은 거를 돈을 주고 공급받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먹었는 만큼 그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회의 형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바로 상수도 행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상수도 공급 행정이 바로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 달성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법 이론은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자체 이론은 그렇게 이론이 발달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하신 분은 볼프란 분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볼프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은 그 뒤로 후배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렇게 자세히 진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고 말 수 있습니다. 다시 하죠. 그래서 행정사법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런 행정의 목적을 자 잠깐만요. 또 행정인데 사고 형식을 사용한다니까 또 이제 행정의 종류 옛날에 행정학 공부하게 되면은 행정의 종류는 public administration 있고 또 비즈니스 administration 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이상한 생각할까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공행정 목적이죠. 그래서 공행정 적용을 이러한 또는 공행정의 목적을죠. 이런 목적의 달성을 얘기하죠. 목적 달성 적용을 나오죠. 공행정 작용을 뭐냐면 사법의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법의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법 형식을 한다. 여기 바로 이거는요, 이러한 사적 자치라는 방식이죠. 또는요, 이러한 계약의 자유라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행지정을 사법 형식으로 하는데 직접 달성하는 겁니다. 직접 중요하죠. 이러한 직접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근데 이거는요, 그러면 뭐 순수한 사법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굳이 이름을 사법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근데 사법, 이제 그래서 직접 달성한다. 사법 형식이 사적 자치인데, 그러니까 사적 자치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이용할 때, 그럼 상수도 공급자인 상수도 사본부장이, 그럼 사법 형식이다. 사법은 그야말로 사적 자치 계약 자유니까,
그 액수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상속사업본부장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공급하기 싫다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는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놈은 싸게 주고 어떤 놈은 비싸게 주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쉽게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래도 행정사업은 형식이 사업의 형식이지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윤리성이나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법적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후속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후속이란 말보다는 기속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기속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문제에서는 시험 지문 자체가 틀린 걸 골라야 돼. 틀린 답 지문이 얼마 안 됐어요. 최근 문제에서 보면 공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출제된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좀 시시하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러한 행정사업에 대한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이론에 대해서는요, 유래죠. 이런 연역은 볼퍼, 영어로는 울퍼겠지만 볼퍼인데요. 늑대, 상당히 늑대들이 똑똑하니까, 늑대가 아주 영리하니까 아마 동물 중에서 늑대를 좋게 받는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볼퍼강, 늑대인데 볼퍼, 이 볼퍼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발달했는데, 그 뒤로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발달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행정사법 자체가 이론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법상 계약의 이론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걸로 공법상 계약에서도 이런 얘기 나와요. 공법상 계약이 아까 봤지만은 공법관계인데 원칙적으로 사법 적용되고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사법 이론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뭐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서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직접 달성한다. 직접 달성한다는 이런 열선을 뭐하고 다르냐면 이런요, 이러한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국고 경영으로 구분된다. 그럼 이런 공법적 구속을 봤는데, 공법적 구속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같은 공법이지만 레벨이 다른 게 있어요. 헌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는데요. 법률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행정법이라는 법률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크게 나누면 공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 헌법적 기속이 있어요. 헌법적 기속의 내용에는 뭐냐면 기본권 기속입니다. 즉 기본권 기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권 기속이 있다. 기본권을 기속한다. 마가렛 대처라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구멍가게에서 아버 태어나가지고 이런 참 나 언론이 이야기하는 그 사기들 참말로. 아버지가 잡화점을 운영했던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아버지 정치에 의력이 많아가 나중에 정치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나중에 정계에 진출합니다. 정계에 진출한 아버지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한 여자예요. 근데 말하는 거. 이번에도 올림픽, 작년 2012년도에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참 그 선수들 중에서 가난한 선수들 많습니다. 태권도 나가는 선수들 많은데, 너무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체조에서 도마 선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분이 고생도 많이 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에 산다. 그래가지고 지회라 해가지고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거는 가난한 선수를 위해서라면 참 좋은 마음들이고 훌륭한 일인데, 웃기는 이야기는 왜 비닐하우스 살게 됐냐면 아버지가 땅을 사는데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밭을. 10,000평을 사니까 돈이 좀, 10,000평이면은 제가 가격은 잘 모르지만 보통 요즘 아무리 싼 땅들도요,
보통 한 밭은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을 샀는 거야. 근데 약간 돈이 좀 저니까 풀 베팅 해가지고 집을 살 집은 돈 없고 그냥 땅이 이쁘니까 풀 베팅을 했겠지. 그래서 10,000평을 사가 있었어. 10,000평을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니까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는 거야. 그거 하고 땅 10,000평 있는 사람하고 바람 때 비닐하우스 짓는 거하고 이제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주고 쪽방이나 또는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운동선수 부모님들 중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조명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비닐하우스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막 그냥 언론이 홍보성 자료가 되잖아요. 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손님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는 놈도 생기고 많이 하는데 그런 돈들이 좀 더 가난한 선수들에게 좀 고루고루 좀 전달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땅 10,000평이라면 5,000평 팔면 집을 사고도 남는데 그거 참 그게 참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기본권에 기속된다. 예? 기본권 기속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그런데 마가레트 대처는 이 여자 못된 여자죠. 어쨌든 간에 그 여자가 뭐냐면 뭐 영국병을 치유했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사실은 마가레트 대처가 제일 많이 했는 게 뭐냐? 공기업을 다 팔아치운 거예요. 왜 팔았냐? 그 이후 영국은 어디냐? 영국의 가난한 층들, 영국은 진짜 북쪽입니다. 그래도 추운 데라서 겨울에 전혀 불기가 한 점도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이 하층민의 3분의 1이야. 옛날엔 전기 담요를 썼어. 근데 전기세를 못 내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요, 공기업인 거는 못 끊어. 놔두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처 이후에 민영화 시켰어. 이명박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다 얄짤없이 끊어버린 거야.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공기업의 경우는 어떤 그 사람들의 단지 돈만 가지고 벗어는 안 되고 인간다운 생활 이들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권 기속이 됩니다. 기본권만 기속되는 게 아니고 뭐 이거 말고도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에 의한 기속이라든지 또는 뭐 생존권에 의한 기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권 규정이 기속된다. 기본권이 바로 헌법이니까요. 그냥 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어색한 게 공법적 기속의 내용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공법적 기속이 있어요. 뭔 소리냐? 물론 헌법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적 기속 맞는데 그 안에 공법적 기속은 또 공법적 기속. 이때 공법적 기속은 좁은 의미의 공법적 기속인데 이거는 뭐냐면 같은 공법이라도 공법적인 법률에 의한 기속을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있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없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로 있는데 대체로 뭐냐 자유 같은 것들은 본래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했다는 말은 뭐냐 주로 기본권을 구속하는 쪽이고요. 사회권적 기본권은 뭐냐 원래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련된 복리에 관해서 법률이 제정됐다는 말은 그 법률에 있어서 권리가 새로 창설되거나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권 기속은 뭐냐 하면 그 대상이 뭐냐 할 때 사적 자치나 계약의 자유가 그 대상입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든지 또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거죠. 뭐로 제한하냐? 법률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적 자치인데 사적 자치의 내용 또는 계약 자유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계약을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다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강제할 수도 있고 또는요 계약을 억지로 강제하기도 합니다. 또 있잖아요.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인데 이런 요금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감독을 해서 요금을 승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요금의 승인 같은 것들은요 예, 감독권의 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수도 또 지금도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 있죠. 도시가스도 공기업 작용인데 사인, 뭐 대성 에너지 같은 이런 사인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권 행사인데, 그랬을 때, 자기들이 중간에 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장사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사실은요, 계속해서 경영해야 될, 또는요, 이러한 가동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하고 닮았어요? 앞에서 배운 공법상 계획할 때 조건 명세서 또는 표준 조항과 되게 닮아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실제는 되게 비싼데 시험 문제에서는 공법적 기소를 받는 것이다. 이것도 나온 적이 또 있지만은 헌법적 기소가 아닌 것 답으로는 공법적 기소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기소는 잘 알다시피 헌법 조항에 있는 것들인데 아까 전에 상수도 할 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있는 평등 원칙 이런 데 대한 이러한 기속은 헌법적 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법적 기속이다. 이게 거의 다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사업이 이제 주로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냐 이걸 많이 묻는데요. 그거는요, 이거는 주로라는 얘기죠. 주로. 낚시 아무리 도살아도 고기 안 물리는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대체로 이런 곳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있어요. 뭐 달이 뜨고 동풍이 불면은 고기가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게 이제 주로 적용되는 영역은 행정사법, 행정을 사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주로 뭐냐?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주로 어떻게 하냐? 적용이 되는 데가 있어요. 적용 영역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자세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를 자세히 읽어달라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달라는데 이 적용 영역은 대체로는 뭐냐면 우리가 행정 영역 중에서는 복리행정 영역에서 많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복리행정 중에서 하는데 복리행정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급부행정 뭔가 주는 급부행정 영역이 있고 첫 번째가 이런 규제행정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용부담이 있는데 공용부담이나 규제행정 들어오면 좀 약하고요. 공용부담은 권력적 작용이니까 거의 없고요. 급부행정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공급행정이 있고요. 조성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행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공급행정 중에서도 특히 이거는요, 이러한 공기업행정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공물행정인데 특히 공기업행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조성행정은 국민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들을 도와주는 것들이죠. 도와서 성공하게 하는데 주로 이러한 자금 조성이 있고 기술 조성이 있는데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42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행정사회 적용 영역 나오고 다시 또 하나 더 뭐냐면 적용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사례를 들은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구제 이야기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제 좀 정신 못 차릴 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뭐 행정사고로 인해서 어떤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공법설, 사법설 나눠서 얘기했는데 학설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와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한쪽 진영에 들어가는 걸 별로 싫어해요. 굳이 따지면은 우리 행정사업이라는 것은요, 이게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비슷한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인데 여기다가 동물성 드레싱을 공법적인 드레싱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걸 보고 이게 그냥 순수한 사법관계면 그냥 사법이라고 하지 굳이 행정사업이라고 말 만들 필요가 없고 순수한 공법이라도 그런 만들 필요가 있겠죠. 섞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쪽으로 말하는 건 웃기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공법적 영역에서 문제 발생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소행정소송하면 되는 거고 사법적 영역에서 문제 발생하면 민소송하면 되겠죠. 예,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행정사회 특성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읽어보면요. 기본권이 계속된다. 다 했어요. 기본권 계속된다. 급부행정에서 대량적으로 그리고 정형적 획일적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능력, 흠결, 착오에 대한 행위에도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제한적으로 진다.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바로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계약 자유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경제성과 한목적성에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계약 강제, 계약 해지의 제한, 특정 사기업의 가동 의무, 수수료의 결정 시에 행정기관의 허가나 인가가 필요하다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다 얘기했어요. 방금 나왔던 거고요. 굳이 하나 더 들어간다면은 권한 규범에 기속된다라고 할 텐데요. 이러한 규범에 기속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순수한 사법상 행위는요. 뭐 니한테 그런 권한이 있나 없나 안 따집니다. 즉 직무의 범위를 따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건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직무의 범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권한 규범에 기속된다 나와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 밑에 헌법적 제약, 법률적 기속 이런 얘기도 같은 설명입니다. 자, 이로써 사실은 행정작용이라고 할 때 제일 대표적인 작용인 법적인 행위의 다양한 형식을 다 끝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 이제 2편은 끝난 셈이 되고요. 1편의 마지막 같은 상황이 됐어요. 이 3편에 대한 예고편이랄까, 또 3편 중에서 좀 덜한 것들을 여기서 정리하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제7절에 행정상의 사실행위인데, 제목은 사실행위지만은 1편에서 이야기하는 공법행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제7절 바로 들어갑니다. 76권은 그대로 진행되고, 어, 1편에서 마지막에서는 공법행위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나왔는 거고요. 이번에는 좀 더 크게 행정상의 사실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행위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법적 근거, 한계, 권리 구제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작용의 딱 절반이죠. 절반인데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데요. 1편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이 됩니다. 그때하고는 반복되지만은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행정부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작용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정확하게는 행정부가 행하는 모든 작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체가 행정작용이 있는데 요 행정작용을 나눌 때 행정부하는 그런 수많은 작용을 평가해 봤을 때 그 내용의 성질을 봤을 때 그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저게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진 작용이냐를 판단해 보는데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적인 효과죠.
이러한 법적 효과의 발생이죠. 권리 의무의 발생을 의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의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는 행위하고 하는 행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법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즉 행정부가 하는 작용이 있는데, 수단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 이걸 보고 법적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제법의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법률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 의도라는 것은, 이때 의도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본인이 그를 의도로 가져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의도하지 않는 행위를 뭐냐?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규범이니까 규범의 반대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어지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행위죠. 뭐뭐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행위인데, 사실행위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 그러하다 이것도죠. 자,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2편에서 대부분이 다 뭐냐, 법적 행위인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법적 행위인데, 이러한 법적 행위는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어요. 복습입니다.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거죠.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를 공법행위라고 하고요.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를 사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법적인 행위를,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를 사법행위인데, 사법행위의 경우는 두 가지가 냈죠. 그러한 행정의 목적이죠. 그래서 행정의 목적을, 이러한 행정의 이러한 목적을 행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한 행위가 있고요. 또 뭐냐면 간접적으로 달성한 행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달성한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사법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행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는 것으로서 공법적 기속을 받는 행위를 행정사법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으로 달성한 행위를 이러한 국고행위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런 걸 공부했고요. 이러한 공법행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겠죠. 이러한 공법행위는 그 행하는 주체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가 있고요. 또는요,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었죠.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은 신청 또는요, 이러한 신고 같은 이런 작용도 있었고요.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가 중요한데, 행정 주체가 하는 이러한 공법행위는,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란 말은 행정 주체에 의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행정 주체의 의사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있고, 행정 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있고,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우월적인 지위에 쓰게 되면 당연히 특별한 효력인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이 따라오게 되죠. 이런 적용을 우리가 권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우월적인 지위적, 이라는 권력적인 지위에 생하는 공법행위였죠.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권력적인 공법행위는 뭐냐면 권력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제공되는 거죠. 그러나 대등한 법률행위를 비권력적인 이라는 공법행위라고 하는데, 비권력적 공법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배웠던 공법상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인 공법상의 계약이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대등하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권력적 공법행위는 권력적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데, 공법적 효과를 할 때 법적 효과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 건데,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되는 형태가, 즉 대상이 되는 국민이나 또는 그 범위가 일반적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주상적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되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주상적인
규범의 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이런 권력적 공포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법규, 명령 또는 행정,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질을 표현할 때는 법규성을 가진다고 표현하고 줄여서 말할 때는 법규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특정인에 대해서 개별적인데 또 이런 구체적인 형태로서 어떤 법적 효과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실무상에서는 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령을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2편 들어와서 2편 1장은 그냥 단순 서론이고 이거는 2편 2장에서 이거는 2편 3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개혁은 2편 지금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행정사법도 2편 4장에서 했고 신고나 국고행 같은 것들은 1편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 사실행위였습니다. 즉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를 사실행위한다. 사실행위를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자, 이러한 사실행위는요, 뭐, 이건 박사학위 논문을 쓰더라도 똑같은데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효과의 이러한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않는 행위를 얘기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뭘 원하냐면은, 사실적 효과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블록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블록이 이렇게 높아진 형태로 공간을 차지하겠죠? 이거 사실행위예요. 또 정부가 있잖아요.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놓겠죠? 뭐, 매월 8월 15일은 광복절이니까, 참 매월이 아니고 8월 15일은 광복절이니까 국기를 개항합시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게 뭐냐? 사실적 효과예요. 또 무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이 그냥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무가 건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불도저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주로 이거는 물리력을 행사하죠. 힘을 행사해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사실적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적 또는 이런 물리적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얘기합니다. 직접 이걸 의도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회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거죠.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인데 이거는 사회적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자,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밀었어요. 그건 뭐냐면 문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각도가 달라진 상태로 변화를 의도하는 행위예요. 문을 열고 나갔을 뿐인데 밖에 있는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의무라는 법적인 효과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인데 간접적으로라든지 또는 부수적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사실 이것도 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간접적으로, 부수적으로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실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수적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이런 사실행위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면 그런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인데 정부가 원하는 것 중에 이번 3.1절에는 우리 동네마다 태극기가 좀 걸려있으면 좋겠다. 태극기라는 어떤 일정한 물체가 일정한 공간에 드러나 있는 상태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개항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청유하는 문구를 동사무소 앞에다가 게시를 하겠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걸 태극기를 개항합시다 했는데 국민이 뭐 개항을 안 했다. 그래서 강제를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강제력은 없지만은 뭐 그랬으면 좋겠다. 결과가 만약에 상대가 자발적인 협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게 현수막이 걸려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는 태극기가 걸려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행위는 상대방이 뭐 따라주면 좋고 안 따라주면 내가 억지로 강제는 못하고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비강제적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비강제적인 사실행위였어요. 즉 안 따라주면 어쩔 수가 없고인데 사실은 강제력이 항상 어디서 나왔냐면 권력에서 나왔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런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였어요. 강제력에서 뭐냐면 국민의 이러한 자발적인 협조죠.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협력이죠. 이러한 자발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실행위였어요. 이런 사실행위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강제를 가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또는 들렁들렁 달려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크게 다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그걸 제거하니까 제거를 안 하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국가가 이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가서 그냥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강제적. 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강제적. 또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적인 하나의 일하는 사실행위였어요. 강제적인 사실행위는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금 같은 대집행 이런 것들인데 이걸 보고 행정강제라 그래요. 앞으로 공부를 이제 자세히 하게 되면 행정강제는 언제 공부하냐? 3편성 공부예요. 이 행정강제 같은 경우는요, 3편성 공부해야 되는데 행정상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의무 불이행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를 가합니다. 또 어떤 거는 바로 강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행정강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아직 좀 이따 배우게 되는, 지금 7절인데 8절에서 배우게 되는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뭐 이번에 전국체전하는데 오시는 손님을 웃으면서 대합시다, 또는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이런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좋은 말 합시다, 이런 운동도 벌이기도 하고, 태극기를 개항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 고운 말 씁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행정지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비공식적 작용이 있어요.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지만은 신사협정으로서 뭐 예를 들면 노조하고 경찰 사이에서 강제력이 없는, 법적 구성이 없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컨택트, 일종의 접촉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면 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수업행위 있거든요. 수업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사실행위예요. 수업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몰랐던 지식이 새로 생기겠죠? 그런 변화는 있지만은 상대방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관에서 사용할 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를 관용차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트럭 같은 데 보면 공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관용차의 운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좀 더 합시다. 요거는 이제 따로 이야기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단순하게 앞에다가 단순하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거는요, 단순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뭐냐? 사실상의 이런 말을 써요. 이것도 뭐냐? 법적인 효과를 의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죠. 사실상은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요. 정보에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렇다. 지금 교통이 있는데 기흥에서 양재까지 막힌다. 제공하죠, 정부가.
제공하는데 그건 막힙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들으면 되고 안 되면 되죠. 정보를 제공하는데 단순한 사회상에 대한 정보 제공인데 그걸 보고 뭐냐? 그렇답니다라고 관념을 통지해 준 겁니다. 그렇게 나왔네요. 통계적으로 이번에 귀성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이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의사가 죽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공무원 이제 자격 없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상의 관념의 통지 또는 정보 제공인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뭐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이러한 당연퇴직 이러한 통보를 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무원이 당연퇴직의 사유는 뭐냐면 공무원이 이러한 사망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정년이 도래하게 되면 그거는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바로 퇴직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비광지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지도라서 행정지도는 출제되는 비용이 아주 높지만은 이것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강제가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행정강제 같은 것들은요 행정강제를 위한 강제가 아니고 행정강제를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행정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강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과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어. 위험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명을 내렸어.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마가 이행을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명이라는 후속 조치였어요. 하명의 법적 효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걸 집행하는데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목적이 집행이죠. 그래서 이러한 집행적 이러한요 사실행위라 그래요. 이런데 이 반대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행정 지도를 한다든지 수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이전에 어떤 의무가 존재했고 그런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집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독립적 사실행위라고 해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역 독립적 사실행위 아닌 것 할 때는 집행적 사실행위인데 집행적 사실행위가 바로 뭐냐? 행정강제입니다. 아직 없지만은 행정강제의 경우는 행정상의 이러한 강제 집행이라든지 또는 행정상의 이러한 즉시강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법률 유보 자 이런 작용할 때 법률의 수권을 요하느냐 즉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 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냐 비권력적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적용되는데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도 많이 출제됐어요. 시시해 보이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법률 유보의 반대가 뭐냐? 법률 우회 원칙이죠. 법률 우회 원칙은 다시 법률 유보란 말은 뭐냐면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 이런 문제고 법률 우회 원칙은 법률의 한계가 있느냐 이런데 한계는 다 있어요. 모든 행정적용은 다 법률의 한계는 다 있는 거죠. 법적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있잖아요. 이제 굳이 따지면 강학상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행정행위에 속하느냐 강학상 행정에는요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법률행위 때문에 둘 다 강학상 행정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즉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판례가 얘기할 때 또는요 이러한 소송법에서 말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처분의 성격이 가지냐 비권력적 작용은 안 되지만은 권력적인 작용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항고소송에서 처분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권력적인 사실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권리 구제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나는 셈이 되는데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거기다 이야기했어요. 행정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미 행정지도 다 공부했어요. 비권력적 사실이나 이게 하나만 돼도 충분해요. 따라서 비권력적 사실이기 때문에 독립적 사실이라고 하고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로서는 법적인 한계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행정지도도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되고 위법하니까 부가 배상은 가능할 수도 있다.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고요. 그러나 판례상 처분성 있느냐? 처분성 없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본 틀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8절 행정지도가 있고요. 같은 내용이 또 뭐냐? 비공식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2편 4장 또는요 이런 8절이 되고요. 그럼 2편 4장 9절인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상당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좀 살을 좀 붙일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끝나게 되면 뭐냐면 행정의 자동 결정. 요거 하면 오늘 얘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예, 좀 쉬었다 계속할게요.